우리 법무부 또 공정위, 법제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민간 전문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이렇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한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거저거 안 가리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그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에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가치인,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인 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또 공정위의 역할이겠죠. 또 법제처는 입법 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그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 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준비하는데 애도 많이 쓰셨는데 일단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좀 보고 우리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저도 몇 가지 제 입장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2023년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고려하여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공정위는 공정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을 완화하고 입찰 담합, 부당 지원 등 시장 반칙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 단가 연동제를 확산하고 기술 탈취를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올해 업무 추진 여건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저성장으로 기업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숙제입니다. 2023년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 집단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힘은 혁신입니다.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여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반도체,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시정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M&A는 면밀히 심사하여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차단하되 동태적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주요 경쟁 당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은 네트워크 효과, 다면성으로 인해 기존과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내외부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법제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 수리 부품, 휴대폰 유통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의 범위를 확대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M&A는 신고를 면제해서 원활한 사업 재편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시장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간재 분야 담합 등을 중점 감시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 여가, 건강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웹소설, OTT 등 신규 콘텐츠 분야를 중점 감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도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법제화의 큰 틀이 합의된 만큼 이제는 현장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등을 통해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법제화와 함께 기업들 스스로 연동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작년 말까지 388개의 기업이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자율 운영에 더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토록 하고 2, 3차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도급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는 우리 경제의 핵심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용역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유용은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법 위반 감시와 제도 개선, 계약 문화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산업은 소상공인 27만 명이 포진한 대표적인 민생 분야입니다. 가맹점주들은 필수 품목 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과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 품목 비중이 높은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 강제 행위를 점검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주요 판매 채널입니다. 자율규제는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바람직한 거래 관행을 만들어가는데 효과적인 상생수단입니다. 오픈마켓, 배달앱을 시작으로 숙박앱, 앱마켓으로 자율규제 논의를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편법적 지배력 승계나 중소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 내부 거래 규율의 투명성도 높이겠습니다. 사익 편취 심사 기준을 개정해서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완전 모자 회사 간의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 범위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집단 시책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경제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자산 총액 5조 원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을 GDP와 연동시키거나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자율 감시를 위해 도입된 공시제도는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집단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제도 합리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는 신뢰가 핵심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소비자 기만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의 경우 법 위반이 빈번한 보건위생용품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2C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피해 예방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임시 중지 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 안전과 권익도 보호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거짓 친환경 광고,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구독 서비스, 여행, 숙박, 스마트폰 등 소비자의 수요나 피해가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공정한 시장 경제라는 결실로 이어지려면 정부와 시장 사이에는 두터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국민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위의 법 집행을 혁신하겠습니다. 공정한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은 엄정한 법 집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조사 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을 통해 조사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심의 과정에서 변론 기회를 확대하는 등 피시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건 기록 관리를 고도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와 정책 심의 기능의 분리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시스템이 개선되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가 명확해지고 공정위의 1심 기능에 걸맞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는 등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 우리 선수단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16강행을 결정지은 포르투갈전에서 우리 선수들은 평균 11.2km를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만큼 많이 뛴 사람이 있습니다. 파쿤데 테오, 상대팀인 포르투갈 선수가 아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많게는 14km
미터까지 뛰고 활동 반경도 더욱 넓다고 합니다. 심판이 함께 뛰면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주인공인 선수들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도 시장 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 주인공인 민간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께서 정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들께서요, 국민생활과 민생보호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점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 짚어주셔서 향후 공정거래 정책 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결국 민생보호와 직결된다는 것을 토론 과정에서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국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음의 원칙을 따르고자 합니다. 공정 경쟁에 관한 법의 테두리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해서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경제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활력 못지않게 시장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공정위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소통하고 법무부 법제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각 부처의 발표를 보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 추진 방향, 이런 아젠다 설정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이제 추진만 잘 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법무검찰, 공정위, 법제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 질서, 또 헌법 이런 체제 이런 것을 지키고 또 구현하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부처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키워드를 하나를 딱 뽑자 그러면은 아마 자유라고 하겠죠. 그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그 국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뭐 이미 현대사에서 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과거에는 이것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소위 뭐 경제적 강자들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라사페르 형태의 자유였고, 이제 20세기적 또 21세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이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국가가 관여가 돼야 되는 이런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법률과 특히 이런 제재 법률, 형사 법률들의 이런 집행 방법과 이런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현대적인 자유의 어떤 적극적인 개념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구현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늘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헌법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법이다. 그런 것을 좀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런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또 우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는 어떤 문화적인 또 교육에 있어서의 이런 기회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이런 자유 개념입니다.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은 남의 자유하고도 공존해야 되고, 또 이 자유인들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가 또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자유의 공존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의 바탕을 둔 이 법과 또 각종 규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의 공존 방식입니다. 우리가 통상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할 때 막연한 책임이 아니고, 자유가 공존될 수 있는 그 조건인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도출되는 이런 법과 규범, 거기에 입각한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경제라는 측면으로 한번 돌려서 보면은, 경제에 있어서도 이 자유, 공정,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자유의 출발점은 소유권의 보장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어떤 주요한 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고 거기에 높은 과세가 부과가 된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이 제대로 된 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 각자의 소유 물건에 대한 거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공정한 질서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전부 이런 자유로운 이런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로운 시장을 잘 지키고 잘 만들고 잘 관리해서 여기서 많은 유용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 검찰을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들이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위와 또 그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또 마무리 수사 소추를 해서 완결을 짓는 이런 법무 검찰의 이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어떤 국가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민법에 권리남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남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것이 우리 형사법에서는 사기, 협박, 공갈, 폭력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질서, 시장 질서에 있어서의 이런 이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갑질이고, 그리고 이 카르텔을 규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뭐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거는 우리 공정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지대 추구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정부의 조달 부분,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비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금융 상품 다양한 뭐 채권이라든가 채권 금리라든지 대출 이자라든지 또는 보험 요율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있어서도 그 거래와 관련해서 이런 카르텔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집단적인 시세 조종 행위 이런 것도 이런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인 카르텔도 있고 일시적인 카르텔도 있는 것인데 이런 카르텔을 막아야 된다. 이 이권 카르텔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공정위 또는 뭐 금융감독원, 검찰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대 추구를 국가 모든 기관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런 지대 추구 행위를 막아야만 우리 사회가 더 효율화되고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총리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소위 WTO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 뭐 흔들리고 지금 뭐 거의 지금 이완되고 뭐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와야 됐다라고까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시장이 그 상품과 그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 간의 이런 군사 안보 또 이런 경제 안보 또 국제적인 이런 글로벌 보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끼리 블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에서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알아서 국제 시장에 나가서 뛰어라 이렇게 해서는 소위 해외 진출 또 수출 국제 시장 개척 자체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선도 하고 또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줘야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평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 그래서 중진국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경제 통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소위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를 하느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뭐 세계 시장을 많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옷을 맞추고 우리 제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투자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이제 대금을 받아오는 건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업의 지분을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 국제시장에 우리 기업의 지분을 간접 투자든 직접 투자든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런 그 사업 협력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개척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를 또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과 정보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투 기업의 어떤 그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국가의 미래 그 어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학 기술입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를 확장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자아 발전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인데, 이런 과학 기술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협력 없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나라, 우리보다 기술이 진보된 나라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과학기술의 국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이 되는 이런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무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뒷받침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 성장 그 자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우리 한기정 위원장께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부처라고 생각하지 마라. 경제부처라고 하면은 어떤 그때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거시적인 이런 안정화도 취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의 산업정책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 사법의 논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정책과 조사를 분리해달라. 그래서 조사도 늘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과 또 적용되는 규범과 그리고 또 그 처리되는 그 결과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사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단순한 경제정책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파트라고 하는 것도 일반 경제부처의 그런 정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정위가 적용해야 되는 그 규범이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잘 알 수 있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일반 거시정책이라든가 산업정책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처를 또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더 효율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공정위와 법무검찰이 시장의 이 반칙 행위들을 확실하게 좀
제재를 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하여튼 힘차게 파이팅만 잘 하면은 방향은 잘 잡고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러분 올해 좀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국제 기준에 우리가 좀 맞춰가자 하는 거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이런 행정을 좀 펴달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